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확신이 있으면 이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찾아왔지만 부동산 투자 경력 50년 차, 10년, 20년 차 아니에요. 50년 차 복부인들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부동산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나올 때 팔고 싸게 나올 때 한두 채를 더 사고, 그러니까 팔 때는 한 채만 팔고 이제 싸게 나올 때 한두 채를 더 사는 거예요. 네. 살 거는 사는 걸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오르내림은 무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네, 그래서 이런 변동은 별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아파트는 다 오르게 돼 있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확신에 차이는 아파트죠.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수고요. 공부가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확신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 것보다 이상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지금 이렇게 다 급매로 던지고 막 이러는 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속 영원히 떨어질까봐. 근데 내가 이거 확신을 갖고 분석을 하고 내가 평소에 다 스터디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쭉 해서 지켜본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아파트라면 내가 알기로는 여기 더 이상 떨어지진 않다. 이 정도의 가치는 있는 아파트라는 게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안하고 해도 막 던지진 않아요. 막 급매로 막 던지고 막 손해보고 이렇게 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진 만큼 경험과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확신은 경험이 필수다라는 거고요. 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 중간에 이 변동성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 변동성이 좀 지나가면 다시 오르고 좀 떨어지고 다시 오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다 팔아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정작 재산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근데 이런 변동성들을 다 이겨내야지 이런데 이제 올랐을 때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자산이 되는 그런 게 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동산 방안 같은 경우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금과 리스트를 좀 보유를 해놓고 늘 비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투자금에 맞는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을 공부를 해놓고 리스트를 뽑아놓고 늘 비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는 평소에 해놨다가 투자는 하락할 때 이럴 때 사는 겁니다. 네, 확신이 드니까. 네, 그리고 집이 너무 많다면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가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입지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끈기 있게 버티면서 이제 끊임없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또 그릇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여러 채를 갖고 갈 수 없는 능력, 그릇이 안 된다면은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릇을 한 번에 10개 사면은 그릇이 터지죠. 그러니까 2, 3개, 3개 사보고 좀 기다렸다 4개, 5개까지 사보고 6개, 7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매도 기준은 시기가 아닌 목표 가격으로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장 때 팔고 상승장 때 팔고 뭐 하락장 때 사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다. 그럼 나는 3천만 원 투자했으면 3천만 원만 오르면 팔 거야. 이런 확신을 그냥 목표 가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집을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거 팔지 말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나는 이거 원래 3천만 원에 수익이 났으면 팔려고 했으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자.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시면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네,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처럼 급변하는 부동산에는 이제 현금 보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금이 한 10%. 그러니까 뭐 공시가 1억 이하는 솔직히 큰 부담은 없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이제 좀 방어가 돼서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입주장만 없으면 입주장이 있으면 그거는 좀 미리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세면 이제 공시를 여유 있게 한 6개월 버는 정도로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뿌리 줄기 입순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뿌리가 종잣돈이에요. 종잣돈. 그래서 내가 종잣돈을 갖고서는 뿌리 자산을 세운 다음에 줄기 자산은 시세 차익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으로 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데 그 잎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 것을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월세로 세팅을 바꾸는 거죠. 네, 같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으로 만약에 10개를 사놨어요. 그럼 시세 차익을 모아가지고 5개로 기둥을 길게 만든 다음에 그 5개 나온 거를 팔아서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 아파트 나머지 5개들을.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게 뭐 10년 안에도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월세로 다 돌린다 하면은 10채를 다 월세로 돌리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왜냐면 월세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 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는 거의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월세를 나중에 노후에 쫙쫙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금리가 올라도 뭐 의미가 없는 거.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자들이 지산해서 하는 것처럼 걔네 거의 부자분들은 지산 다 현금으로 사시거든요. 대출 하나도 안 받아요. 두세 채를 받으면. 왜?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인데 대출을 받아버리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가 더 월세보다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남는 게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다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종잣돈을 뿌리를 내린 다음에 주위기 자산이 시세 차익으로 돈을 좀 많이 불리고 거기서 이제 좀 팔아가지고 입힌 이제 월세 세팅으로 좀 가는 게 이제 노후 대비나 이런 앞으로 이제 리스크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큼 모아가는 게 월세로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독립기념일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 대비도 정말 중요한데 뭐 저희가 이제 노후가 되면 돈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뭐 자식 잘 키우고 뭐 해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오고 내 마음도 편하고 내가 아파도 당당하게 병원 가고 그런 실버타운 같은 데서도 편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은 이제 총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리 전에부터는 준비를 좀 꾸준히 부동산을 하시던지 주식을 좀 하시던지 이렇게 자산 배분을 좀 하시면서 좀 재테크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 재테크 노하우를 좀 쌓아가시던지 해가지고 힘들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좀 그런 자산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힘들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그때 고생을 안 하면 지금 미리 땡겨서 고생한다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솔직히 저희가 건강하고 뭐 돈도 어디 가서 융통해 올 수도 있고 저한테 몸으로 뛰어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 아프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힘드시더라도 이런 상황이시지만 잘 미리 앞으로의 고난과 역경을 지금 다 해버린다. 그리고 그때 편하게 산다. 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단톡방에서 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